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금요일 오후가 아니죠. 2부를 제가 오후라고 잘못했어요. 마음은 벌써 오후로 가 있나 봐요. 불타는 오후? 소소한 주치 피부질환 이야기 해주시려고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피부 상황이 좀 급한 거는 우리 정승조 씨고.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뭐, 그래. 예, 현장 중계도 되나, 이렇게. 네. 인증샷 한 방이면 되는데 PD가 진행자 미워할까봐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좀 많이 피곤하셔서 네,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갖고 네. 피부가 한 차례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있어요. 피부는 가장 느려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느려서 네, 정승주 씨 얘기에서 참 변한데 사실은 그 간병하고 계시는 어느 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맞아요. 정말 최근에 확 나빠졌죠. 이제 지지난주에 피크. 네. 그래갖고 지난주부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괜찮습니다. 네. 이제 낫는 일만 남으신 것 같고 피부가 몸의 질환 중에 가장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한 환자를 2m 정도 앞에 두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피부 질환이 본인은 너무 심각하지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본인의 그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그게 항상 병을 악화시켜요. 왜냐하면 그래? 피부 질환의 특징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걸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세요. 아,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피부는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여드름만 해도 여드름이 나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는 피부에서 아예 빨간 게 없어지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드름이 좋아져서 이제 뭐 무르익어서 터져서 아물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낫는 거라고 보는데 그 상황을 못 견뎌서 건드리면 덧나죠. 내가 짜보고. 이 피부는 정말 진리인데 건드리면 덧난다라는 게 엄청난 진리예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아. 이걸 건드릴까 말까. 네, 이거 손대면 덧난다라는 것을 피부 질환에서는 아주 갑옷처럼 이렇게 써놓고 뭐라 그러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손대면 덧난다. 아토피도 그렇고. 손 안 대고 기구를 대면 예를 들어서 면봉이나 무슨 짜는 기구 그런 걸 대면 어떤가요? 이제 병원에 가면 너무 이제 심한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 짜주는 게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가만히 둬서 저절로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이제 익어가는 과정 중에 처음에는 이제 약간 붓잖아요. 붓고 단단하고 아플 때는 아프니까 못 건드리다가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막 건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드름은 충분히 익어서 터질 때까지 저절로 이제 둬야. 그걸 내가 건드려서 과정을 좀 빨리 하면 안 되나요? 예,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건드려도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전에 건드렸다가는 염증만 더 물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 주위 조직에 부담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염증이 심해지고 빨리 나을 게 좀 더 늦게 낫게 되거나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손이 아니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손이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손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2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손 외에 다른 멸균된 기구 이제 피부과에 가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때가 된 애들을 기구를 통해서 이게 좀 제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쓰시는 면봉이라든지 다른 기구들은 손 못지않게 또 거기에도 여러 가지 감염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갑자기 허무해지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라. 이게 피부는 항상 그게 진리예요.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 질환들은 긁으면 덧난다. 여드름 같은 염증성 질환은 짜면 덧난다. 이런 얘기 항상 하고 저는 이제 최대한 바르지도 말고 씻지도 말아라 주의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화장을 지울 때에도 저자극이 되는 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시거나 오일 종류를 사용하시거나 오일 세정제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뽀득뽀득 닦는 것은 절대 피부에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죠. 그래서 피부는 정말 가만히 냅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화장 지울 때요. 네. 또 일각에서 오일 프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 그 이제 뭐 피지가 많으시는 분들이 아마 고민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일 프리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면활성제가 없는 뽀득뽀득하게 막 이렇게 네네. 피부를 정말 뜯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야 개운해 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운한 느낌이지 실제로 네.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뭐 어떤 분들은 천연 올리브 오일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옛날에 뭐 참기름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참기름 하는데. 비싸고 식용유로 하시는 분. 네. 식용 오일도 지워도 괜찮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세안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클렌징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기는 네. 한데 네. 확실한 건 피부가 뽀득뽀득한 것이 절대 피부에 좋은 것은 아니다. 요거를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피부 질환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예. 지지님, 네. 인터넷에서 전자파 때문에 불임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매일 PC 켜놓고 네. 집에 오면 디지털 TV 보니까 하루 종일 전자파 세례를 받는 셈인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밑에 서리 아침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자파 유해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네. 카더라라는 네네.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네. 의식지를 않고 네.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만 그렇죠. 인증을 하는데 전자파가 현재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논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 일상 전자파들은 네. 아직까지는 뭐 좀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았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쓰면 머리에 뇌종양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스마트폰을 하도 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손에 네. 뭔가 전자파 때문에 병이 들지 네. 않겠냐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된 게 기다 없다? 아니다. 네. 검증된 게 없어서 네. 요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자파는 확실히 굉장히 쉽게 차단할 수 있어요. 안 보면? 아니요. 거리가 멀어지면 굉장히 전자파는 이게 네네. 유효하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네.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발신이나 수신을 할 때 잠깐 전자파가 올라가는데 네. 그때만 조금 멀리 떨어뜨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어폰을 사용해서 전화를 받으신다든지 일상적인 전자제품들 그런 경우에는 좀 멀리 두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사물을 많이 둬서 식물이나 사물들을 많이 둬서 네. 중간에 이런 거를 많이 블럭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요거는 좀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소녀님, 저희 아이 몸에 땀띠가 나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를 발랐습니다. 땀띠에도 바를 수 있다고 설명이 돼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예. 네, 조금 좀 찜찜했다고요. 예, 괜찮긴 한데 네. 뭐 땀띠가 잘 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안 나는 친구들은 안 나는데 잘 나는 친구들은 뭐 거의 여름마다 계속 고생을 하는데 혹시나 아이가 과체중이면 체중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를 뭐 넓은 부위에 자주 바르시는 건 안 좋아요. 하루에 한 번에서 네, 2번 정도만 네. 바르시는 게 좋고, 이게 매일 뭐 며칠 연속 이렇게 바르시게 되는 것보다는 좀 드문드문 발라주시는 게 좋죠. 하하님, 저는 불에 데이거나 두드러기 같은 게 나거나 모기에 물리거나 네. 피부에 관한 한 무조건 무좀약으로 알고 있는 연고를 하는데 괜찮습니까? 효능은 좋아서. 효능이 좋다고요? 하하 웃으셨습니다. 정근석 네. 선생님. 이게 만약에 효능이 좋으시다면 차라리 그냥 로션을 바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연고가 성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연고 자체가 로션 효과가 있잖아요. 크림. 네. 그 크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드러기라든지 불에 데이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연고와 비슷한 그 촉감의 로션만 발라줘도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네. 피부는 자극을 받았을 때 로션으로 덮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연고의 효과가 약효도 있지만 그 코팅 효과가 꽤 돼요. 네네. 아마 그 코팅 효과 덕분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연고 말고 불에 데였을 때는 적어도 통증이 가라앉는 때까지 아니면 하루 당일에는 무조건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도 마찬가지인데 시원한 찜질이 훨씬 효과가 있고 네. 아마 이제 일상적으로 불에 데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무조건 찬찜질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빨리 낫느냐가 좌우가 돼요. 그래서 데였을 때는
일단은 연고를 바르시기 전에 일단은 반드시 냉찜질을 꼭 해주시고요. 연고보다는 네. 하하님 같은 경우는 로션이나 약간은 찐득한 크림 같은 걸 바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나엄마님은 순조님의 피부가 왜요? 그랬는데 백마고지님은 좋습니다. 어제도 봤지만 그 조금 어두운 카페에서 멀리서 보셔서 이게 남자분 백마고지님 혹시 남자분이세요? 남자분과 여자분이 다를 수 있어요. 네. 피부를 바라보는 그 그러니까 관점이 기준의 정도가 여자들은 좀 꼴통아이티님 배 나오고 피부가 까매서 깜장쿵이라고 절 놀리는데 하얘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거야 피부 질환은 아니고. 네. 타고난 거라서 색깔은. 피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90% 이상 타고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물려받는 게 가장 큽니다. 네. 저희 집도 기미주근깨가 물려받아서 그런지 엄청 많거든요. 여드름은 없지만 기미주근깨가 한참 많은데 그런 것처럼 집안끼리 약간 좀 닮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네. 뭐 너도 그럴 것이다 하고 동족을 만드시는 방법. 백마고지님 방법은 딸 용돈을 듬뿍 주시고 입을 막는 게 빠를 거예요. 다시 사랑님 여드름에 네네. 후라고 시작되는 연고를 바르면 어떤가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다들 약간 여드름에는 뭔가 이렇게 크리미한 걸 바르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을 때 원칙이 몇 가지가 있다면 과다 세정 금지. 이게 되게 찝찝해갖고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여드름이 있을수록 비누 세안처럼 폼 클렌징이나 이렇게 뽀독뽀독 닦이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물만 가지고 세안을 하시되 물 세안을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좀 뭐 아침 저녁으로 물로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 후시딘 소량 바르시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오래 바르면은 후시딘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파는 여러 가지 연고 중에 후시딘은 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바뀌지 않았다면 복합마 어쩌고 하는 거는 약간의 스테로이드 연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오래 바르시면 안 되지만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여드름이라고 하시면 어차피 넓은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좁은 부위에 조금씩 바르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인천 성도님. 그 임신 계획이 있어서 난임병원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임신이 잘 안 돼서 전문 관리를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무좀약을 발라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빨리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좀이 각질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옮기지 않으시려면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애가 나오기 전에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남편의 화학적인 어떤 약물 사용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걱정되시는 거라면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아이 계획이 있을 때 남편이 약물 복용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 그 대머리 탈모 방지 약 드실 때 남성 호르몬 관련된 약을 드시거든요. 근데 그 약을 여성들이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임신하는 여성이 그 약을 만졌을 때 피부를 통해 흡수가 되면 뱃속 아기의 성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매우 소량이긴 하지만 그거 이제 탈모 관련된 약 드시는 거 말고는 그리고 남편이 드시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성이 그걸 만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좀약은 특히. 네, 플리포도님의 체험담입니다. 두어 달 흙을 밟고 살았더니 무좀하고 결별이 되더라. 그 개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가 황토 바닥에서 자라면 피부병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마구 가려워서 부비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키운 개들은 낫는 거를 못 봤는데 그 밖에서 황토흙에서 자라는 개들은 피부병이 없다는 이야기. 이건 뭐 검증은 아니고요. 체험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토 가지고 피부질환 치료를 민간요법으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황토 안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그런 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혹은 지금이라도 많은 그 외부 생명체들, 미생물들 있잖아요. 그쪽에 노출이 돼야 면역력이 증가한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네. 최근에 그런 논문도 나왔거든요. 한 살 네. 이전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 아이가 면역력을 획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보통 강아지도 그렇고 네, 네, 동물 뭐 이렇게 키우는 거 임신하면 좀 네.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한 살 전에 노출이 돼야 아이가 이후에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병에 좀 걸릴 확률이 낮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뭐 흙 밟고 사는 거, 네. 좀 자연 속에서 네. 여러 가지 미생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JJ 킴님, 갑자기 슬픈 얘기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결코 나이에 대한 힌트를 안 주실 텐데 네. 30대 중반인데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일까요? 모기 물린 자국도 다 흉터로 한 곳에 몰려서 너무 흉한 이런 경험 하게 될 때가 있죠. 네. 긁으면 네. 덧나는 전형적인 예인데 모기는 굉장히 가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긁지 못하면 굉장히 좀 그 짜증과 화가 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긁는 분들이 되게 많고 아니면 자다가 무의식 중에 막 긁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모기가 물린 자국 가만히 두면 그게 흉까지 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이제 긁어서 약간 그 부분의 염증을 통해서 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약국에서 파는 뭐 여러 가지 연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 뭐 무슨 연고라든지 그런 거를 좀 바르시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네. 우리 학구적인 맹철호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어이구야. 네.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그날의 주제에 맞게 심오한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주셔요. 네. 이게 전문 과목이 이제 전문의 수련을 저는 네. 이제 완전히 피부랑 관계없는 원래는 네. 이제 비뇨기를 수련을 받다가 네. 3년 차에 그만두고 나서 지금은 전문의가 아닌 네. 일반의인데 네. 여기서 나온 대로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사실은 아니라서 그런 만약에 질환 같은 거 이렇게 막 사진 올려주시고 이러면 예, 제가 좀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의료에서 볼 수 있는 네. 일상적인 피부 질환에 대해서 네.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테니까 너무 전문적인 건 좀 질문을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자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얼굴이나 팔 등을 긁으면 두드러기가 되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저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피부 묘기증이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그 자리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네.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쯤 발견을 했는데 피부 묘기증은 기본적으로 손을 대면 더 두드러기가 나서 두드러기가 나면 또 간지럽고 그러면 네. 또 긁고 넓어지고 네. 이런 악순환을 거쳐서 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막 그 영향으로 지금도 보면 손톱을 바짝 깎고 다니는 게 네. 본인이 내가 스스로 긁을까 봐 계속 이렇게 쫙 깎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긁으면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좀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병원에 가서 다른 알레르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한 알레르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가 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약을 먹으면 좀 가라앉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악화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드시면 이게 확 악화가 된다거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한참 하고 나서 뭐 이러면 땀이 나고 더울 때 좀 악화가 된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악화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학습을 네. 하게 돼서 본인이 아마 컨트롤하게 되지 않을까. 병원에 가면 알레르기 약인 항히스타민제를 뭐 한 1, 2년 정도 꾸준히 드시면 요게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식의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뭐 아주 위험한 방법은 아니에요. 약을 뭐 한 1년 반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약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고 지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잘 관리를 하면서 네. 특별히 불편하지는 않게 그냥 좀 일상적으로 너무 가려울 때는 그냥 냉찜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좀 참는다던가 그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선풍기 바람보단 냉찜질이 좀 덜 효과. 표로 부장님, 직업상 방사선을 많이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쬐고 난 날은 피부에 뾰루지가 생기는데 이것도 무슨 영향이 있나요? 직업상 방사선을 많이 쬐신다는 게
방사선 조사를 하고 나서 피부에 뾰루지가 생길 정도의 방사선 조사량은 사실 아닐 거거든요. 피부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량은 저희가 일상적으로나 보통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방사선 조사량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것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하신 다음 날에 뾰루지가 생기는 게 아닌지 다른 원인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님, 개인적 체험을 많이 얘기하셔요, 오늘. 20대 때는 얼굴이 멍게 같잖아요. 표현도 재미있으세요. 스팀 타올을 한 후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스팀 타올을 매일 30여 년 하고 있는데 피부가 괜찮아요. 30여 년?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매일 스팀 타올 하면 얼굴이 너무 건조해지는 건 아닐까요? 일단은 여드름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서 20대 초반 정도가 넘어가면 원래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계속되셨다면 나름의 이제 방법들, 스팀 타올을 사용하셔서 얼굴에 이제 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염증을 이제 온도를 통해서 염증 치료를 좀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드름은 지금 20대부터 하셨는데 30여 년 동안 하셨다면 지금 50대? 시라는 말씀인데 여드름이 날 만한 얼굴은 아니시거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쭉 좋아졌다는 얘기신가 봐요. 스팀 타월이 여드름 방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부 건강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계속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번 것만 의논드리고 음악 듣겠습니다. 너무 말씀 오래 하시게 해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 세습길 정아님, 임신성 여드름이 올라오는데 벌써 4, 5개월의 특징이라고 하던데 평소보다 기름진 얼굴, 씻고 또 씻고 이것만 방법일까요? 하셨습니다. 임신했을 때는 여드름도 생길 수 있고 기미도 많아지고 그래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원래 임신 전 피부랑은 많이 다른데 이거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거는 아니고 밑에 로니님의 스팀 타월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냥 물세안, 그러니까 너무 뽀득뽀득하게 폼클린저를 사용하시는 것만 안 하시면 물세안만 계속 해주시면 그거 말고는 임신했을 때 특히 더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닥 선생님께서 피부질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막 말이 빨라지고 정재닥 선생님도 막 빨리 하고 이 오토바이 진정해야 되는데요. 글쎄 말이죠. 엉엉엉님, 엉덩이와 허벅지 이어지는 쪽에 제가 지금 저도 상상을 하고 있어. 습진, 죄송해요, 웃어서. 습진이 있었는데 가렵고 해서 생각 없이 무좀약을 발랐더니 그 부위만 검고 거칠거칠하고 건조하면 각질도 일어납니다. 땀이 나면 붉게 올라오고요. 네. 저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약을 발라서 그렇게 되셨다기보다는 그냥 습진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름에 좀 여름마다 심해지시는 거라고 한다면 접히는 부위에 그렇게 계속 여름에 심해지시는 거라고 한다면 체형이 지금 어떠신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 그쪽에 땀이 찰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살이 겹친다든가 그러면 그런다면 이제 파우더 같은 걸 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미 붉고 가렵고 벗겨지는 염증이 일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연고를 좀 사다 바르시되 약국에 가시면 요즘에는 습진 연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들 중에 매우 저용량 스테로이드들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조금 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미만으로 바르시는 것은 크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까 그거를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리아치님, 요즘 이런 분들 좀 계세요. 약간의 햇볕만 쬐도 목, 팔 등 노출된 부분이 심히 가렵고 빨개집니다. 이게 햇볕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양산을 쓰시는 방법이 가장 좀 간편한 거고.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이게 남자분들도 햇빛 알러지가 많아서 양산을 좀 쓰라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막 좀 약간 난해하세요. 근데
계속 괴로우니까 네. 양산을 한번 써보면 네네. 효과가 괜찮거든요. 양산에도 그 자외선 차단 지수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요거 이제 그렇군요. 그거 좀 살펴봐서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노출 부위에 이건 뭐죠? 긴팔 네. 네. 여름용 토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저기 여름용 토시 제가 한번 껴봤더니 굉장히 시원하던데. 아 그래요? 네네. 그게 효과가 괜찮아요. 저희 아이가 있길래 이거는 노약자에게 바쳐라고 뺏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꼴통화이트님 생크림이 피부에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꼬맹이가 코에 바르고 낮잠 자다 개미한테 물려서 일주일간 루돌프였습니다. 아유 개미들이 이거는 부패는 아니지만 일품 요리다 하고 달려들었겠죠. 아이고 이건 정말 죄송하지만 만화감입니다. 생크림에 설탕을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곤충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왕싸가지님 언제부터인가 비누로 손 씻으면 알러지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폼 클렌징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바닥에 알러지가 생기신다는 말씀이신지 비누로 손을 씻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게 비누 자체가 네. 너무 이제 그 비누 강 알칼리성이라서 아마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네. 손바닥이 가렵고 건조해지고 뭔가 이렇게 벗겨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네. 비누 말고 폼클렌징으로 해서 괜찮으시면 폼클렌징을 쓰시고 네. 그것까지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 차라리 샴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샴푸가 비누보다는 오히려 산성 쪽에 가깝기 네.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디 샴푸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의료 민영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금 몇 분이 하는데 요거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할 얘기는 아니시죠? 시사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 시사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해요. 네. 각계에서. 네. 하지만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후에 이제 원격 의료가 풀린 다음에 의료가 민영화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고 토론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네. 네. 미갱님, 왜 요즘 천연 항생제라고 얘기할 때는 네네. 프로폴리스 연고 네. 여드름에 바르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매일 저녁마다 네네.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네. 일단 프로폴리스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는 천연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벌들이 만들어낸. 네. 그래서 얘를 보통 목이 아프거나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럴 때 많이들 민간요법처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효과가 있는 분이 있는데 프로폴리스 자체가 좀 액기스 같은 걸로 나오면 그거가 너무 세서 희석해서 쓰셔야 되는데 잘못 써갖고 그것 때문에 또 화학 화상 입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피부 자체에. 네네. 그래서 그거만 조금 잘 사용을 하시면 사용해서 들으시면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목이 아프셨던 JJ 킴님께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써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하셔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듣는 분도 있고 효과 없는 분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프로폴리스 아무리 써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네. 이런 천연 성분의 것들은 개인에 따라서 잘 듣는 분들은 사용하시고 잘 안 듣는데 억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미객님이 또 오늘 조크한 건 날려주셨습니다. 목에 스프레이 뿌리면 맹하나님처럼 좋아지나요? 오늘 또 아부 한 큐 올려주셨네. 네. 근데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는 일단 피곤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피곤하면 역시 모두가 다 소리가 갈라집니다. 피곤하면 목뿐만이 아니라 코 속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점막들의 전체적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은 설사하고 목은 좀 이렇게 컬컬해지고 비염은 심해지고 이런 식인 거죠. 네. 아까 표로부장님 방사선 쬐는 씨암. 네.
시암이라는 걸 아세요? 시암이라는 게 뭐냐면 네. 보통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네. 이렇게 C 형태로 생긴 큰 기구인데 위에서 네. 방사선 위아래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시암은 사람을 가운데다가 두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위별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기예요. 네. 네. 수술실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한 날 다음에 50회 정도 조사를 해서 네. 그런 일이 잘 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찜찜하실 것 같아요. 보호대는 무조건 착용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마 규정에도 보호대 착용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건데 좀 무거워요. 굉장히 보호대가. 그래서 목에도 차고 밥상선 때문에 뭐 이렇게 조끼 같은 걸로 입고 막 이러는데 네. 무거워서 오히려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이 가끔 좀 귀찮다고 안 입으시는 분들이 좀 네. 가끔 있어요. 네. 표로부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요거 꼭 다 챙겨서 입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아까 선곡표를 계속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승조 씨가 엉엉엉님의 글에다가 댓글로 정말 조합원님 닉네임들이 하도 심오해서요. 제가 로그인 할 때마다 바뀌나요? 바꿀 수는 있죠. 그때 뭐 바꿀 수는 있는데 댓글 내용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매번 바꾸실 정도로 부지런하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끝곡 나갈 시간이네. 근데 피부질환 얘기 다음 주에 계속 할까요? 네, 다시 너무 질문이 사실 많으세요. 저 오늘 여름철이라 자외선과 관련된 질문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어서. 네. 다음번엔 제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재작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